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이제 구독자님 고추밭인데요. 야, 이분은 고수십니다. 고수. 고추 정말 잘 키우시네요. 저보다 더 잘 키워요. 고추밭 보세요. 밭도 깔끔하니 양쪽 폭도 엄청 넓고, 그리고 여기 또 가로망을 하셨어요. 가로망으로 키우시고 고추도 깔끔하니 잘 키우십니다. 고수분이십니다. 고수분. 자, 고추도 엄청 잘 달리고 고추 쑥쑥 잘 크고 있습니다. 고추 두둑도 높고 깔끔하고 그냥 고추만만 봐도 기분 좋네요. 이분 진짜 고추 잘 키우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멋집니다. 고추밭이. 제가 봐도 그냥 멋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만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박 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피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피해냐고. 근데 약해인 거는, 아시더라고요. 이 약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약해에 대해서 이분 약해만 제가 이제 한정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이런 약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약을 칠 때, 한 병을 칠 때요, 약을. 한 병 칠 때, 그 약의 정량이 있죠. 예를 들면은 20리터에 20ml를 넣으라고 약병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다 지킵니다. 한 병을 칠 때에도 20리터에 20ml를 타요. 자, 그리고 두 병을 탈 때에도 각각 20ml씩 또 넣어요. 그리고 또 세 병을 탈 때에도 각각 또 20ml씩 넣어요. 이렇게 타면요, 이제 또 4병 넣고 5병 넣을 때 계속 20ml 나면은 이게 용량이 과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래 기준은, 제가 항상 얘기해 단독 살포가 원칙이라고, 그래서 단독 살포할 때 20ml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2병을 타면요, 약간 좀 적게 넣어야 됩니다. 그 1ml라도요, 조금 적게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병을 타면은 또 더 적게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병 탈 때랑 4병 탈 때랑 같은 양의 용량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약해가 아무리 그 이전에 했던 거 다 잘해도요, 약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수가 늘어나면은 약을 칠 때 조금 용량을 줄이시고요, 농도를 잘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은, 칼슘 결핍입니다. 이 고추 끝에 이렇게 배꼽 썩은 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또 지금 왜 생기냐면은, 고추, 우리가 관주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관주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기 끝쪽 관주 시설 끝쪽에, 물탱크랑 가장 먼 쪽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먼 쪽에는 물을 우리가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탱크랑 가까운 쪽은 이제 이 배꼽 성은병이 잘 안 생기는 경우가 있고, 물탱크에서 먼 쪽, 멀리 갈수록 이 배꼽 성은병이 한두 개씩 발견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물탱크에 가까운 쪽에 발생하면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이제 먼 쪽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탱크에서 머니까 물이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밀어줄 때, 그래서 좀 잘 밀어주시고요. 이거는 그것만 이제 조심하시면 되고, 이렇게 한두 개씩 생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이 생기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일단은 잘 지켜보시고 물 관주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또 칼슘을 연면 시비하잖아요. 연면 시비할 때 붕소 양을 너무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칼슘이랑 붕소의 비율을 칼슘 10, 붕소 1의 비율로 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칼슘이랑 붕소의 양을 같이 줘버리면요, 칼슘 흡수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이 붕소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비율을 10대 1로 주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건 이제 조심하시고,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칼슘을 줄 때 제가 칼이랑 마그네슘을 같이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칼슘 흡수를 방해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따로따로 좀 간주를 해주세요. 또는 연면 시비를 할 때에도 칼슘하고 붕소만 넣고 그 비율은 10대 1로 넣고 반드시 간주를 연면 시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분처럼 이렇게만 키우시면 크게 문제는 안 생깁니다. 정말 저보다 더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망도 잘 하시고 정말 고추밭은 누가 봐도 이렇게만 키워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면 돼요. 정말로 하나하나 보면서 자기 고추밭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물론 어머니께서 이제 이분 어머니께서 발견도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방안 빨리빨리 이제 캐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키우셔도요, 이분은 고추 농사 성공한 겁니다. 이 정도만 키워도 정말 잘 키웠어요. 자, 그리고 고추밭에 보면은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고추 나무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그루가 크게 자라는 고추가 보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처럼만 이렇게 이제 칼슘 줄 때 칼슘하고 붕소만 따로 주세요. 그리고 항산 마그네슘만 또 따로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비료들 녹여서 줄 때 따로 주시면 돼요. 이거 한꺼번에 섞어주지 마시고, 자, 이것처럼 이게 유난히 크죠. 고추가 나머지 고추보다 월등히 큽니다. 이 고추를 보면요, 이 고추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고추들이 안에 고추가 안 달려요.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왜냐면은 자기가 계속 키만 크려고 합니다. 키만 크고 자손들을 안 달아요. 이렇게 쭉 유난히 한 그루 정도가 이렇게 커요. 고추를 키우다 보면은 이게 고추 순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추 중에서 고추가 아무리 꽃이 피고 해도 고추 하나도 안 달립니다. 나중에 한번 키워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릴 때 완전히 눕혀버려야 돼요. 이렇게 이제 고추 키가 성장을 못하도록 옆으로 완전히 제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얘가 계속해서 자기가 키만 크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만 크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손은 안 달아요. 나중에 끝까지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기 고추밭에 이런 게 하나씩 보일 건데, 이 고추나무는 끝까지 고추 안 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나중에 실험사만 놔두셔도 되는데, 한번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고추를 안 답니다. 끝까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고추를 안 다니까 자기가 한번 실험삼아 한번 끝까지 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고추가 보이면은요 그냥 잘라버립니다. 과감하게 그냥 완전히 눕히면 되기는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놈처럼 생긴 고추가 한 그루씩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냥 잘라버리는 게 속 편합니다. 왜냐면 얘가 영양분, 옆에 있는 고추들까지 영양분 뺏어 먹고 햇빛 가리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런 경우가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고추가 유난히 큰 게 하나씩 나타나는 것들은 고추를 안다니까 이게 이제 돌연변이일 수도 있고요, 육묘 과정에서 조금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 원인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씩 하나씩 생깁니다, 고추밭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이분처럼만 고추 키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